자, 척추질환 한방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알려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 몸의 밴 습관은 참 고치기가 힘든데 이 척추 건강에도 참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같은 외상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또 삐끗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척추 질환에서 가장 크게 증상들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내 잘못된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척추에 누적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겠죠. 뼈가 내려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가 얇아지고 그다음에 신경이 줄어드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습관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척추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이런 습관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척추 질환도 좀 다양한데 그중에서 한국인이 좀 잘 걸리는 질환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부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허리 디스크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허리 쪽의 통증보다는 사실은 허리의 통증과 엉덩이, 다리까지 저리고 그리고 시리고 당기고 이런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다리가 시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저린 느낌들이 기분 나쁘게 좀 이어진다 해서 시작을 해서 점점 네. 다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보행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척추뼈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자세가 엉덩이가 뒤쪽으로 쑥 나와서 우리가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걷게 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척추의 전방전이증 이런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자, 이 3가지 3대 척추 질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뭐 척추 질환, 국민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1년 사이에 병원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국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통증이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이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통증을 급성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동작침 치료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에서 안쪽에 신경이 눌렸을 때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하게 되겠죠. 이때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진통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치료를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내려앉은 뼈나 아니면 튀어나온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디스크 흡수 한약이나 아니면 신경 재생 한약들을 저희가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내 자세와 생활 습관 같은 부분들은 내 척추와 골반을 바로 맞추는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바로 맞출 수 있고요.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네, 동작침, 신경근 회복술, 그리고 한약, 추나요법까지 대표적으로 한방 치료 방법들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주셨고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한방, 양방, 협진에서 다루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상담은 좀 필요 없지만 궁금증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앞서 이제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이제 한방적인 치료법 4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동작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동작침의 영상입니다. 빨간색 쪽이 지금 환자분이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때문에 통증을 나타낸 부위겠죠. 네. 지금 모형이 양쪽 팔을 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옆에서 정확하게는 사람 2명이 의사 선생님 2분이 부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이라고 하면 침을 맞은 상태에서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허리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 이 통증을 효과적으로 진통소염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동작침입니다. 네.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빨간색 부분들에 뭔가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할 거예요. 이때 동작침을 막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안에 있던 근육들이 수축했던 부분들이 천천히 풀리는 거예요. 자, 천천히 풀리게 되면 안에 있던 그 염증 반응 산물들이 천천히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통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침을 그냥 누운 상태에서 맞거나 이것보다는 침을 맞고 동작을 하는 것들이 환자의 통증의 회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동작침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거동이 좀 힘든 환자였는데 부축해서 일어서 있으면서 동작침을 맞고 이제 서서히 통증이 감소돼서 걷게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통증이 이 동작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 부분들이 궁금해서 네.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성의 통증을 갖게 되면 진통 주사를 맞게 되죠. 네. 자, 진통 주사를 시행을 했을 때와 동작침을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보시는 것들이 수직축이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0에서부터 10까지. 그다음에 오른쪽은 시행을 하고 나서의 시간별로 통증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지금 회색 부분들로 된 그래프가 일반적인 우리 동작침 이외에 다른 치료법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진통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들에서 파란색 부분들이 동작침을 시행을 했을 때 통증이 얼마만큼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더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그러네요. 있죠. 예. 자, 결국 환자분들이 동작침을 시행을 했을 때가 일반적인 진통 주사를 맞았을 때보다 통증의 강도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더라. 이 부분들을 봤었고 평균적으로 한 46% 정도, 한 5배 정도의 효과가 더 빠른 것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차츰 통증이 감소하지만 일단 최초부터 한 30분 사이 간격에서 약간 급격하게 50% 가까이 통증이 감소하는 걸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50세 남성분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특별하게 통증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 내 건강에는 정말 자신이 있다. 허리 쪽은 정말 내가 누구보다 자부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떨어졌던 종이를 줍다가 삐끗하신 거예요. 그 순간 허리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성 통증이 나타나면 환자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본인 힘으로 거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던 동료분들께서 이제 응급 구조사를 불러서 119를 타고 그렇게 내원을 해주셨던 네. 케이스였거든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상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원 안에 4번, 5번 사이에 까만색의 디스크가 있는데 위쪽은 하얀색의 부분들이 잘 보이지만 아래쪽은 뭔가 튀어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들이 보이죠. 네. 자, 이게 4번, 5번 쪽에 급성의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터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신경근 회복술을 한다고 환자분들이 근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동작침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동작침을 시행을 하고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쩔쩔매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치료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이 부분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아까 치료 초반에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갔던 부분들이 있죠. 이후에 신경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디스크 흡수 한약들과 그다음에 신경 재생 한약들을 복용한 후에 다시 한번 MRI를 찍어봤을 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깨끗하게 다시 흡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동작침을 시행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치료 전과 후 아주 MRI 사진을 봤을 때 명확하게 좀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일단 수술을 하진 않으시고 이 병원에 찾아오셨던 모양이에요. 네, 53세의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남자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너무 심했고 이 심했던 부분들이 협착증까지 그렇게 유발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특징적인 증상이 왼쪽 허벅지 종아리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거의 걸음을 쩔룩거리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먼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좀 권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의 사이즈도 좀 크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의 차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는데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죠. 아니 그렇게 수술의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만 네. 주변에 그 수술하셨던 분들이 친구분들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병원에 내원해 주셨었고요. 일단 저희가 통증이 너무 심하셨던 그리고 왼쪽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동작침을 이분도 먼저 시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레벨 밑에 요추 5번, 천추 1번 쪽에 네. 빨간색 안쪽에 디스크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이 좌측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왼쪽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동작침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동작침을 천천히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질질 끄는 동작들을 보이다가 10분, 15분, 20분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좀 느리기는 해도 천천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이후에 이분은 아무래도 퇴행성이 많이 증가를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디스크 흡수 한약과 그다음에 신경 재생 한약들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좀 강력하게 투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제가 치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MRI를 찍어서 과연 이 환자분이 얼마만큼 좋아졌을까, 디스크가 얼마만큼 흡수됐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자, 치료 전에 우리가 볼록하게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치료 끝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흡수가 돼서 뒤쪽으로 신경이 내려가는 그 길목들을 많이 회복을 했죠. 이렇게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하나 더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은 단면 사진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보시는 단면은 방금 이 환자분의 그 단면도 사진이고요. 네. 자, 약간 밑에 있는 이 회색깔 부분이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큰 덩어리가 지금 디스크인데 이 덩어리가 지금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죠.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했던 것들이 환자분의 주된 증상들이고 병변이었었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MRI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신경의 회색 부분들이 많이 회복한 것들을 볼 수가 잘 있죠. 보이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시 또 재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양 한 방 동시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협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척추 질환 때문에 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 상담 직접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여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을 앓고 있는데 체력이 약한 편이라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협착증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체력이 좀 약하시다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정말 많아요. 어. 협착증을 가지게 되면 협착증 자체가 결국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증상들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협착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여성분이시고 아마도 소음인 계통에 몸이 많이 말라 있고 약한 이런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서 근육량이 원래도 적은데 협착증까지 오니까 다리 쪽의 근육들이 더 약해지고 걸음을 더 걷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한방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를 할 때 협착증을 치료를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통증이 심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동작침 치료들, 그다음에 디스크 흡수 한약이나 신경 재생 한약 등 이런 것들을 고농도로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의 체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화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근력이 약하다면 한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는 보강하는 치료들, 보약들, 그다음에 근력을 채워주는 것들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통제의 부작용이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쵸.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속이 쓰려요, 아니면 뭐 위궤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전체적인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보강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만약에 체력이 너무 약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체력을 먼저 강화시키고 근력을 채워 넣어주는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경에 대한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주변의 병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조목조목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서 디스크가 왔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우리가 비만 정말 사회적인 큰 이슈죠. 그다음에 이 복부 비만은 어떻게 보면 뭐 대사 질환이니까 척추랑 상관이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뭐 체중이 우리가 3kg, 5kg이 늘어서 척추가 더 많이 눌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 척추의 배열 상태가 틀려지게 돼요. 자,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배가 나오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자세가 어떻게 변하죠? 이렇게 배가 뒤로 앞으로 좀- 쑥 네. 나오고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쑥 나가게 그쵸. 되죠. 이렇게 되면 척추가 정상적인 C자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커브가 뒤쪽에서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으로 눌리게 되겠죠. 맞아요. 눌리게 됐는데 하필이면 내가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던 그리고 신경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우리가 골반의 전방 경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신경을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살을 먼저 빼고 디스크를 치료한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쵸. 당장 내가 디스크에 걸려서 너무 아픈데 이 부분들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중 관리는 어차피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신경 쪽의 처치가 끝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나요법이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척추가 이렇게 너무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차근차근 펴줄 수 있어요. 네.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쑥 나가 있는 골반을 뒤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치료 같이 시작을 하고 이렇게 병행하시고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복부 비만 치료하셔야 되겠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동시 진행이 가능한 방법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머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를 못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쵸. 예. 어떻게 보면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이 어떤 1차 의료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두세 군데 정도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급을 거치고 어떤 시술을 받고 어떤 뭐 물리치료를 하고 수술 후에 또 후유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어머님처럼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라는 말로 봤을 때 지금 근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내 체력도 많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참 필요할 때는 정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없다. 만약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수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내가 잃는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술을 못한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80대 정도 되면 뭐 당뇨나 아니면 뭐 간 쪽이나 고혈압이나 뭐 심장 쪽이나 이런 것들에 뭐 합병증을 또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걷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동작침을 통해서 어머님이 지금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는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허리가 꾸부정해져 가지고 얘를 짚지 않으면 거의 걷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동작침을 통해서 일단 급성의 통증들부터 먼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흡수시키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뭐 신경재생 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농도로 좀 투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추나요법 통해서 다시 또 골반 균형 바로 맞춰 놓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거의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치료 한번 열심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네. 최 선생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버님 어디가 원장님, 불편하세요? 저는 허리를 잘 못 펴고 네네. 종아리가 많이 당겨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8. 78 되셨고 아버님 이렇게 되신 지는 얼마쯤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치료는 좀 받아보셨죠? 병원 가보셨죠? 예. 병원에 네. 파킨슨 전문병이다 해가지고 파킨슨 증후군이다? 네. 그걸 진단 받은- 받으셨고. 네네. 그걸 치료를 했는데 네. 그 과장이 네네. 이거 파킨슨 병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그 약은 이제 끊어버리고 네. 다행이네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네. 그냥 막 그리 생활하고 당뇨가 심합니다. 아이고야. 네. 예. 원장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파킨슨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새로 받으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 증후군이 정말 참 힘든 질환이고 그다음에 치료도 어려운 질환인데 일단 이게 아니다라는 진단을 새로 받으셨고 약을 끊으셨는데 증상들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면 일단 파킨슨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다시 한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파킨슨 증후군과 협착증을 같이 가지신 분들도 병원에는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이게 그렇게 또 흔하지 않은 이런 질환들은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를 내가 점점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허리를 펴려고 하면 종아리가 많이 당긴다. 그다음에 종아리 쪽으로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허리를 펴게 되면 내 뒤에 내려가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다리 쪽으로 쭉쭉 타고 내려가는 뭐 터질 것 같다, 그다음에 저리다, 그다음에 뭐 시리다, 뭐 걷지 못하겠다, 뻗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아버님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아버님의 지금 증상이랑 그다음에 체질이랑 그다음에 현재 상태,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버님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염증 제거와 그다음에 신경 재생 약침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일단 내려가는 통증부터 먼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아마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육들이 허리 주변에서 보통 코어 근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엄청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도 2년 동안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쉽지 않으셨을 거고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다리가 점점 더 가늘어졌을 거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근육 강화시키는 한약들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강화시키는 한약들을 투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허리가 많이 굽은 상태에서 아마 2년 정도 됐으니까 고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굳어 있을 거예요. 이 굳은 부분들은 주변에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천천히 다시 또 펴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고 당 수치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방 치료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나 간이나 신장 쪽에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저는 약을 못 먹어요. 이런 분들한테 별다른 부작용 없이 충분히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한방병원, 한의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인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있거든요. 앞서 치료 사례 볼 때 MRI 사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방이라고 해서 MRI 사진을 찍나? 안 찍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확하게는 한방에서 MRI를 찍는 게 아니라 네.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서 네. 최근에 트렌드가 한방, 양방 쪽이 전부 다 협진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나요법을 시행을 할 때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으로 골반을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증 제거 약침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재생 한약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투약을 할 수가 있는데 추나를 할 때도 우리가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양방 쪽에서 그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오고 이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골반이 지금 몇 도 정도 틀어져 있구나. 그다음에 어느 쪽에 뼈가 어느 쪽으로 지금 변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할 때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재생 약침 같은 경우에도 이 약침을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투여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MRI 사진 가지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한약을 투여를 할 때도 아까 이제 당뇨가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님의 전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몸이 되게 약하신 60대의 어머님도 아까 사연을 한번 보내주셨었는데 이런 분들의 혈액 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한방과 양방에 서로 가장 좋은 장점들만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방과 양방 협진 치료이기 때문에 서로 좀 보완이 되는 그런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고민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한방적인 치료 방법 첫 번째로 동작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가 신경근
회복술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이죠? 아까 잠깐 전화를 주셨던 네. 78세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당뇨 수치가 좀 많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통 주사나 아니면 뭐 신경 주사 이런 것들을 못 맞으시거든요. 당 수치가 너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한방에서는 염증 제거 약침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염증 제거 약침을 보다 손상된 신경에 보다 정확하게 더 깊이 그리고 고용량으로 투여를 하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 치료입니다. 이 약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에 우리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고혈압이나 아니면 간, 신장의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까 전화 주셨던 분처럼 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못 하는데 이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경근 회복술 설명을 해주셨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영상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허리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염증 제거 약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한양방 협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먼저 환자분의 정밀 검진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이 MRI 사진을 가지고 지금 디스크가 신경이 얼마만큼 어디서 눌려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정확한 위치와 심도의 용량을 고용량으로 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약침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신경 쪽에 지금 빨간색 부분들이 염증 반응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들을 한번 씻어내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왼쪽 편의 노란색 신경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은 흔하기도 하지만 또 재발이 굉장히 잦아서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라고 네.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은 어떤 척추 질환에 있어서 가장 환자분들이 불편한 게 뭘까요? 통증이죠. 네. 이 통증이 사라지면 내가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기가 그쵸. 쉬운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통증만 치료해놓고 나서 1년 안에 그리고 2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본인의 노력과 그다음에 강화시키는 치료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통증이 조금 나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약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할 때 한약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증상들이 많이 심할 때는 우리가 디스크 흡수 한약이나 아니면 신경 재생 한약들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이 환자분이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됐을 때 이때부터는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튼튼하게 다시 또 조여준다거나 이런 강화 치료, 2차적인 한약들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려앉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 척추 한약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척추 한약이 어떤 또 원리로 그 척추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지 역시 또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20대 후반을 지나면서 내 몸이 좀씩 약해지죠. 이렇게 되면 일단 뼈가 내려앉기 시작해요. 내려앉으면서 디스크가 저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점점 골소주가 이렇게 지금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뼈 강화 한약들을 들어감으로써 골소주들이 다시 또 튼튼하게 돼서 뼈가 내려앉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복용 후와 그다음에 복용 전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과 그다음에 다시 또 튼튼해지는 것들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 디스크가 나오면서 사실은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 디스크가 뒤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서 통증을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압박하는 거에서 끝나지가 않고 압박하게 되면 신경 세포들이 점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신경 재생 한약들을 복용을 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포들이 소멸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신경 재생 한약, 그다음에 뼈 강화 한약, 또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이나 아니면
디스크를 다시 또 흡수시킬 수 있는 한약들, 이 부분들을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들이 저희의 치료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약을 복용했을 때 또 척추가 어떤 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양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생방송 도중에만 건강상담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좋지 않은 습관이 네네. 허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쪼그려 앉고 다리 꼬고 뭐 양반다리하고 이런 좌식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척추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들 때문에 디스크가 생긴다, 협착증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들, 나쁜 자세들을 교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정 치료인 추나 치료입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자, 지금 등 쪽에 엎드린 상태에서 전체적인 척추의 배열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골반이 틀어지면 이런 식으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한쪽으로 틀어진 부분들을, 자, 오른쪽 엉덩이가 지금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또 교정하는 장면들이고요. 자, 이렇게 골반을 교정해 놓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다리 길이를 다시 또 맞추고 그다음에 상부 쪽으로 올라가서 경추의 배열까지 바로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배열 상태를 바로 맞추고 나중에 척추 주변부의 근육들을 늘리는 동작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열 상태를 바로 맞춰야만 내려앉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교정 치료인 추나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요즘 흔히들 많이 받으시는 도수 치료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네네. 도수 치료와 이 한방에서 하는 추나 요법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좀 궁금해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환자분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도수 치료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몸을 보고 근육과 인대 그리고 뭐 힘줄 이런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부 조직들을 이완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고 추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 같은 이런 연부 조직 더 속에 있는 관절 그리고 척추 그리고 골반 이런 뼈와 관절들의 배열 상태를 바로 맞추는 교정 치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약간의 차이점도 있으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은 저희가 추나 치료를 하고 도수 치료를 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합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도수 치료와 추나요법 이렇게 명확하게 또 표로 비교를 해 주시니까 이제는 좀 확실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57세 여성분이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었네요. 증상이 좀 심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안 해본 치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거치는 경로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통증이 나타나면 주변에 가까운 이제 치료법들을 찾아서 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상태가 좀 심각해지면 그때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어떤 시술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법들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치료법들을 받다가 이 효과가 잠깐은 괜찮았었는데 다시 또 통증이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수술까지 방법을 찾게 되다가 네. 병원에 오셨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원 안쪽에 디스크가 2번하고 3번 쪽인데 좀 사이즈가 컸어요. 크게 나왔네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이제 오실 때 허리를 이제 굽히지도 못하고 이제 펴지도 못하고 쩔쩔매진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계셨으니까 뭐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었겠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 치료법들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잘 해봅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작침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봤습니다. 네. 동작침 치료 후에 이제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이후 외래로 다니면서 신경은 회복수를 한 10회 정도 좀 강력하게 투여를 했었고요.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재생 한약들을 복용을 병행을 하면서 척추가 틀어진 게 너무 심해서 추나요법을 좀 더 제가 강력하게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치료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MRI를 찍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번하고 3번 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뒤쪽으로 흘러내린 것들이 네. 보이죠? 자, 한 3개월 정도 치료 후에는 디스크가 터진 부분들이 잘 흡수가 됐고요.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줄들이 잘 다시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척추 질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척추 질환은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또 몇 년 후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발한 경우에도 이런 한방적인 치료법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이제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두세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거치고 나서 네.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으로 한 방에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척추 4번, 5번 쪽에 수술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게 딱 1년 만에 다시 또 똑같은 자리가 다시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우리가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아요. 자, 이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하고 5번 쪽에 디스크를 한번 잘라냈었는데 수술해서 잘라낸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근육으로 이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쪽으로 또 다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환자분은 수술 후에 딱 1년 만에 디스크가 다시 또 터지고 이동 후에 추간판이 방리된 디스크로 그렇게 나타났던 케이스였고요. 이 환자분은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입원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편하게 쉬시도록 그렇게 네. 좀 놔뒀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일단 환자분의 통증을 먼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동작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동작침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동작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걸을 수 있고 허리를 좀 굽힐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한 3주 정도 입원 치료 후에 한 1개월 정도 저희가 치료를 더 진행을 했어요. 뭐 마찬가지로 신경재생 한약도 강력하게 투여를 하고 네. 신경 회복술도 지속적으로 계속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졌었고요. 마지막으로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디스크가 4번하고 5번 쪽에서 다시 한번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들이 다시 방리됐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흡수가 되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로 잘 적응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도 조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3주 입원 후에 네. 한 1개월 정도 외래 치료를 더 진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기본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그리고 중증의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최유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3세고요. 네, 73세시고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 4번, 5번에 협작증이 있거든요. 4번, 네네. 5번에. 네. 그래가지고 응치가부터 해가 다리로 내려가 다리하고 그쵸. 좀 예. 걸으면 네. 좀 지금 다리가 쉬다가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신경학적인 파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협착증에서는 예. 걸을 때마다 이제 점점 허리가 굽어지게 돼요. 이 허리가 예. 굽어져야만 뒤로 내려가는 신경줄들이 통하는 통로가 한 10% 정도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허리가 점점 더 굽어지고 그 상태에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굳어버리면 나중에 치료하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요새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잘 통과를 못하니까 허리를 살짝 굽혀서 이 부분들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거지로 허리를 이렇게 펴려고 하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아까 아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엉덩이랑 다리 쪽으로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은, 그리고 저려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신경학적인 파행이라는 증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조금 걷다가 잠깐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 다리에 피가 통한다라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는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시 또 한번 쭉 늘어났다가 걷게 되면 다시 또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신경학적 파행이 계속 이어져요. 문제는 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길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3분이에요. 내년에는 1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아버님 어떤 치료들은 좀 받으셨을까요? 네, 내가 무리하고 싶은 거는요. 예. 이게 4번 5번에서 지금 왼쪽 다리가 네네. 왼쪽 찌에 그게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또 다른데 뭐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네. 이거는 내시경을 해가지고 신경을 그 눈질에 있는 근육을 좀 비술적인 치료로 네네. 할 수 있다는데 네. 그게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좀 무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그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걸 우리가 최소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쪽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좀 쏴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신경길을 좀 넓혀주는 시술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한 번 받고 나서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괜찮았다가 다시 또 이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효과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먼저 시술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허리가 많이 굽은 부분들은 추나 치료를 통해서 좀 강화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주변부에 그 디스크 흡수 한약들을 먼저 투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주변의 염증 반응만 줄여놔도 보행은 훨씬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왼쪽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도 많이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효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한방 치료법 살펴봤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술적인 방법도, 그다음에 다른 치료법들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내가 내 몸의 근력을 얼마만큼 유지를 하느냐가 모든 치료에 내 체력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내 회복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치료할 테니까 환자분들 평소 때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산책하시고, 이런 부분들 꼭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효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눌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